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 오전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바이두 종목을 볼 수 있는 주요 뉴스들 그리고 주가의 최근 흐름들 토대로 해서 오랜만에 바이두 종목 한번 체크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여기에 있는 바이두 주가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0.95% 하락했습니다.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보게 되면 헝다그룹 사태로 인한 9월 중하순의 내림세 지속, 그러다가 국경절 연휴로 중국 본토가 휴장한 가운데 급반등세로 주 후반에 이 주가가 홍콩 장세의 상승세 그리고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과 회복세 흐름과 연동이 되면서 급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 그러니까 바이두의 주가는 공포심 확대로 빠지게 됐는데 이후라면 이내 회복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줬던 주가의 최근 한 달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의 최근 5일을 기준하면요. 주가는 9% 급등했습니다. 5일, 6일, 7일 쭉 하다가 4, 5, 6일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다가 7, 8일, 그러니까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 장에서 급반등하는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주 후반에 홍콩 테크주 반등, 그 다음에 뉴욕 증시 회복 분위기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초에는 200달러 초반 수준에 있다가 현재는 162달러 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25% 하락한 수준인 162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2월 뉴욕 증시 급락, 3월에는 빌황의 이제 마진콜 사태로 인한 강제 청산, 7월 이후에는 디디 추싱, 사교육 규제, 플랫폼 기업 규제, 부동산 보험 규제 등 이 중국 당국발의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주가는 우하향을 지속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200달러 수준에서 횡보가 가능했던 이 주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이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했었던 바이두의 주가 흐름, 최근까지의 2, 3분기 동안의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컴 체크 이 단말기 여기 내용에 따르면요. 6330 이제 화면 주가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 8월 하순 중화권 테크주 반동세와 연동을 했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월 초 중순에 아쉽게도 20일 이상이 이어진 이런 부진한 장세, 9월 초 중순에 헝다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절 연휴에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다 주 후반에 갭 상승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거의 한번 보면은 8% 이상의 급등하는 장세를 나타내면서 한번 좋게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뭐 온라인으로 화상으로나마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들, 그리고 에너지 이제 가격이 폭등세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그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조금 잠잠해졌다는 점 등 악재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희석이 되고 소화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시장이 이 호재로 볼 수 있는 뉴스를 점점 붙여버리면서 주요 시장들이 반등하는 장세를 나타낸 것이 이번 주의 주 후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찰리 멍거 투자계 거목이 중국의 알리바바를 3분기에도 이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테크주의 형님격인 알리바바 주도 하에서 중국의 주요 테크주가 이번 주 막바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이 바이두의 주가를 보게 되면 145달러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170달러에서 한풀 꺾이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 그렇게 박스권 장세를 연출했고 다시 이 170달러를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주가 흐름이 되지 않겠나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주 후반에 좋았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향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요. 바이두가 샤오미와 더불어서 중국 내 자율주행 개발 업체인 지펠이란 곳에다가 지분 투자에 나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1% 추가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고 샤오미가 특히 지분 4%를 추가 매입해서 이 지펠이란 이 자율주행 개발 업체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간단히 지펠이란 곳은 2018년 상하이에서 설립이 된 수직으로 통합이 된 기술 업체로서 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업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요, 바이두의 A등급을 유지했다는 관련된 단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 내 검색 엔진 및 AI 부문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요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중국 인터넷 부문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요, 바이두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다라고 평가한 부분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2021년 같은 경우는 AI나 자율주행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확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무적 어려움 겪을 수는 있고요. 내년부터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니케이 아시아라는 일본의 경제 매체가 전했는데요. 차이신 보도, 중국의 주요 경제 매체인 차이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간단히 보게 되면 바이두가 지원하는 전기차 업체인 이 WM 자동차가 3억 달러 수준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바이두와 텐센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제 WM 자동차인데요.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기사 내용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징동그룹과 바이두가 연관이 된 소식인데, 이 징동그룹과 바이두가 엘리베이터 광고 패널 전문 업체인 이 신차오에 4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단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 신차오는 현재 중국 전역의 105개 도시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광고 패널이 되겠습니다. 65만 개 이상의 디지털 광고 패널을 설치했고 관리하고 있다는 소개이고요. 이러한 사업 확장세로서 2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아무래도 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광고를 접하게 되니까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 2만 3천 클라이언트의 이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었던 점 한번 기업들의 동향 체크하시는데 좋은 자료 됐으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발 소식은 최근에 한번 제가 소식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바이두 자회사인 아이치가 이 홍콩의 2차 상장 추진을 도와줄 IB를 선정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아이치가 홍콩의 2차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니며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2차 상장을 통해서 최소 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 바이두가 아이치를 파는 것이 바이두에 더욱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치가 바이두에는 이제 계륵 같은 존재에 있어도 조금 아쉽고, 없으면 또 아쉬워서 좀 가지고 싶고, 뭐 그런 식의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아이치 대표로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이 전문가를 내세운 바가 있었던 이 아이치인데요. 최근 홍콩 2차 상장을 준비하는 작업의 포석으로도 볼 수 있었겠습니다. 네, 아이치는 수익성 면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 쇼폼, 짧은 동영상, 혹은 라이브 방송 등에서 시장 관심이 더욱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트렌드는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이 반전을 주면서 IH가 사업적으로 성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비용을 들이는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온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이 IH가 보여주고 있으며, 개선은 되고는 있지만 성장성이 더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라이브 방송 1위 플랫폼 YY 인수권이 중국 당국의 불허가로 막힌 상황인데요. 동영상 관련한 사업에서 바이두가 어떤 타개책을 마련할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로컬의 언론을 한번 보면서 단신 체크하면요. 최근에 바이두 알리바바가 핵심 반도체 칩 생산업체에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페이텅 정보기술이 회사명을 변경한 가운데 이 주주로 항저우의 알리바바 창업 투자 관리, 중국 인터넷 투자 펀드, 바이두 관계사로 명칭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페이텅 정보기술은 2014년 8월 설립이 된
핵심 반도체 칩 생산업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는요, 인터넷 USB 기업, 이제 기업 버전을 출시하면서 이 온라인 사무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 관련된 사업에서의 사업적인 압박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서 향후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하다,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브스지에서 나왔던 바이두 관련한 하나 기사 발췌 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이두 $150 수준 가격이 상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 흐름을 보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발췌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며,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시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두 매출액이 올해 $177억 전망이 되고 순이익은 $33억 수준의 EPS는 $9.47. 내년 매출액 같으면 $191억, 순이익은 $4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합니다. 만약 P 멀티플을 19.4배로 보면 바이두 추정이 된 주가는 $224 전후이고요. 그렇다면 이는 현재 주가 기준했을 때 주가가 48% 상승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단기 관점에서 한번 매출이나 여러 가지 실적적, 재무적인 상황으로 추정을 해 봤을 때 현재 주가보다는 48%, 거의 50%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킹알파에 따르면요, 3분기의 실적 발표는 11월 5일 금요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내 EPS 상향 조정 기관은 2곳, 하향 조정 기관은 11곳이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2, 3분기 흐름이 이렇게 IB들의 예상치, 이 EPS에 대한 상향, 하향 조정 부분을 통해서 이 수치를 통해서도 한번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목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원활하게 방송 진행되지 않은 점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대체 공휴일로 이제 연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좋은 날씨, 이번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휴 이제 충전을 잘 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